자, 금방 전에 이제 인수분해의 방법적인 분류를 좀 했었는데요. 그거 한 다음에 사실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인수분해 시 유의사항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만이 그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1번을 왜 그랬냐면은 1번은 어차피 인수분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이거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외울 필요는 역시나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 시 유의사항. 이제 잘 이렇게 빛이 비치다 보니까 저쪽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읽다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멈칫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수가 유리수인 범위까지 인수분해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게 나왔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특정하게 뭐 이거 같은 경우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 꼭 그렇지 않다라면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쪽 단에서는 뭐 인수분해 단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얘기가 없을 텐데요. 저 뒤에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근을 구할 때 무리수 범위까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 예보다는 제가 이쪽 x제곱 플러스 4를 잠깐 여러분께 예시를 주려고 합니다. 이 x제곱 플러스 4를요 실수월까지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거 그대로입니다. 실수분해까지 인수분해 하면은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나 복수수를 배우지 않았겠지만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데 이걸 복수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면 사실 이렇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2i x제곱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x제곱이 아니고 x라고 썼는데 참 실수했네요. 자,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라고 해서 이게 전개 보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 4가 되거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여기까지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이쪽 범위까지 뭐 하지 말라? 인수분해 하지 말라입니다. 꼭 유리수인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한계획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16 같은 경우 저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걸 일단 인수분해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게 보일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4 마이너스 4라고 제곱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한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x 4제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서 x제곱을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꼭 그거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보기차식이라는 용어 뭐 불러도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전개하면 x의 4제곱 해서 마이너스 16이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인수분해라는 해서 여기서 뭐라고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입니다. 유한계획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근데 여기 인수분해가 더 되나 안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4 같은 경우 더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걸 더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더 인수분해가 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거는 x제곱 플러스 4라고 써주겠죠. 즉 인수분해 하고 가면은 요까지가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이거는 인수분해 하다가 덜 된 겁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뭐 객관식 문제도 그렇지만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 인수분해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처럼 하면은 이게 틀린다는 겁니다. 인수분해는 뭐 해야 된다?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수를 정리하여 인수분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식이 나올 경우에는 뭐 꼭 해야 되는 거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여러 개로 뭐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잠깐만 알아두시도록 하죠. 문자가 만약 여러 개인 경우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먼저 내림 차수를 정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수가 높은 것을 먼저 내림 차수를 정리해가지고 이걸 인수분해하려고 하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수 낮은 것, 즉 좀 더 편한 것을 먼저 일단 인수분해 해가지고 일단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가지고 한 문자를 해결한 다음에 나머지 차수가 높은 문자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항식 px에서 x의 플라마이나 초록창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차례로 대입해서 px 이꼴 0이 되는 수를 알파라고 하면 x-알파는 px의 인수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좀 할 겁니다. 뒤에서 좀 할 건데 여러분들 그냥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거 예를 잠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기억나나요? 중학교에서 뭐 어떤 인수분해 뭐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뭐 마이너스 3하고 그죠? 이거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이 x제곱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였죠? 예, 1분의 이 뒤에 개수 얼마였죠? 이거의 약수, 4의 약수 1, 2, 4를 여기다 해가지고 1분의 1, 1분의 2, 1분의 4의 프라마이너 값을 이 x에다 대입해가지고 그게 0이 될 때가 사실 이거의 인수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실 그거를 좀 국어적인 표현으로 길게 써놓은 겁니다. 길게 써놓은 건데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하기 편한 거예요. 아 맞아, 중학교 때 사실 최고차항의 개수 이거 1에다가 이 마지막 개수의 약수 1, 2, 4, 즉 4의 약수는 1과 2와 4니까요. 그거의 프라마이너 값에 대한 것을 여기다 x에다 대입해가지고 그게 뭐한가? 0이 되는 값은 사실은 그거의 하나의 인수다 라고 해서 표현했던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적인 표현을 수학적으로 간단한 내용을 사실 국어적으로 말로 풀이해서 설명하기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 그 수학 문제집을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해설지란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해설지란 보면은 굉장히 장황하고 길게 많이 써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그거를 수학적으로 말을 표현 못하고 국어적으로 해설에다 써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풀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걸 다 안 보고 이거 되게 어렵네? 안 풀어. 또는 보고 나서 아 맞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가?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이해하는 그걸 그대로 풀이를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풀이를 답습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게 수학적으로 좀 더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거나 수학적으로 좀 더 개념적으로 또는 그거를 뭐 국어적인 그 수식화해서 대수적인 표현이 기하적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거나 한다면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인수분해의 방법적인 분류 아까 했었죠. 그거에 대한 두 번째 식을 변형하거나 치환하여서 인수분해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이거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x 제곱에 대해서 지금 4제곱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x 제곱을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책에서는 x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환하면은 이거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라고 표현할 수 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x 쓰실 때 소문자 x는 사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다음에 대문자 x를 쓴 겁니다. 저기 보기차식에 대한 저거는 대문자 x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쓸 때 저희 소문자 x를 써야 되는 곳에 꼭 이렇게 x자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x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치환할 수 있지 않니?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라지 x 마이너스 1, 라지 x 마이너스 4. 근데 치환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게 이건가요? 아니면 x의 4제곱에 대한 건가요? x의 4제곱, 즉 스몰 x에 대한 것을 인수분해했어야 돼. 지금 이건 라지 x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된 거죠. 즉 이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써줘야 됩니다. 뭐를? 여기 x에다가 라지 x 써준 거에다가 스몰 x를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거 다시 인수분해 마저 하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보기차식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꼭 굳이 저거 치환하지 말고요. 그냥 보면 보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네? 아까 전에 것처럼 1분의 4.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아닐까? 그럼 이게 뭐지? x 제곱만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네? 그럼 사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그렇게 복잡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치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제가 치환을 많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치환하다 보면 나중에 치환해서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까지 써놓고 쌤 인수분해 제가 왜 서술형 왜 틀렸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실수도 많이 하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x에 대해서 만약에 범위가 주어질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방식에서는 없지만 저쪽 뒤에 가면 있을 겁니다. x에 대해서 특정하게 범위가 주어졌을 때 치환하게 되면 그 범위조차도 달라진답니다. 즉 변형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까지 하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시험 풀다 보면은, 시험 때 문제 풀다 보면은 깜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바뀐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온 것들 치환해서까지 풀만한 문제들 거의 없습니다. 뭐 수능 29분, 30분 문제 같은 경우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안 나옵니다. 거기는 치환이 아니고 아예 내용적으로 아예 어려워져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치환을 항상 하지는 마시고, 되도록이면 치환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다만 잘 파악이 안 된다라면 그때 치환을 해보는 거, 그렇게 저는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볼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죠. 뭐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요거 x제곱 플러스 2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자, 가운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2, 그럼 뭐죠? 예,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죠. 사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뭐니까?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가 되죠. 물론 저거를 치환해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치환하면 이거를 그래요. 라지 x라고 하면은 라지 x에 대한, 여기 제곱을 써줘야 되는데 제곱이 빠졌네요. 자, 라지 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2라고 쓴 다음에 나머지를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굳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해보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인수분해가, 이거는 더 되지가 않죠. 이건 더 인수분해가 되나요? 더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즉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입니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할 때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서 했던 이 방법을 좀 사용할 겁니다. 4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항식 px에서 x의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프라마이나 붙인 것을 차례로 대입하여서 px가 0이 되는 수를 알파라고 하면 x-알파는 px의 인수이다 라는 이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사실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인수분해 처음 할 때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 뭐죠? x제곱이죠. x제곱의 개수는 뭘까요? 예, 없으면 1인 겁니다. 그래서 이 1분의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 얼마가 되죠? 상수항의 개수는 상수항이 사실 6이다 보니까 상수항의 개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1, 2, 3, 6입니다. 이 값에서의 프라마이나 값을 우리가 이 x에다 대입할 겁니다. 그럼 이거 프라마이나는 뭐가 있죠? 그쵸? 경우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프라마이나 1, 프라마이나 2, 프라마이나 3, 프라마이나 6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우리 프라마이나 1을 먼저 대입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은 0이 되네요. 즉 1이 뭐가 됩니까? 이거의 근이 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거를 이거는 x-1을 근으로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저 해볼까요? 이 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우리가 이렇게 해볼 겁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한번 그 x-로 나눴을 때 목을 한번 구해볼까요? 1 하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제로가 되겠죠? 사실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사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여기 x-는 다 인수분해가 됐지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다 인수분해가 됐나요? 그렇지가 않죠. 더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더 인수분해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거 조립대법 쓴 거는 저희가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x-1에다가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x 곱해서 마이너스이고 더해서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죠? -3에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전개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3입니다. 즉 각각의 인수들이 x-1, x 플러스 2, x-3인데요. 사실 근데 금방 전에 조립대법을 사용했지만 저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까 전에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에서 상수의 약수를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의 약수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죠.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의 약수에다가 플라마이너 한 값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나를 구한 다음에 3차식 같은 경우는 간단하다 보니까 곱해서 x제곱이 되겠네? 그럼 여기 뭐지? x제곱이구나. 근데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당연히 뭐가 되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곱식 플러스 6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되죠. 라고 합니다. 만약에 식이 4차식일 경우에는 저 같아도 나머지 종이 쓸 수도 있습니다. 안 쓰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적으로 인수정리, 인조립제법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꼭 이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서술형에서 만약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이용을 해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객관식 문제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빠른 것만 중요해서는 안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다음에 마저 더 전개를 마저 더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면서 거기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네 라고 하는 겁니다. 꼭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식 변형하거나 치환해서 꼭 인수분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수정리나 조립법을 꼭 이용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객관식 문제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라라는 문구가 서술형에 있다라면 그 방법을 꼭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인수분해는 당시에 국선에서 많이 한 거의 역관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학교에서 배웠던 거에서 별로 이렇게 추가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1단원 당한식이 다 끝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당한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련된 문제들을 수능, 평가원, 교육적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